자, 이제 두 번째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어둠이라고 하는 건 현실을 얘기하겠죠. 어떤 현실? 부정적인 현실. 부정적인 현실이니까 당연히 현대사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자, 너를 부를 때라고 하는 건 너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냐라고 하면 너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죠. 너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너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죠. 너는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준 적이 없습니다. 평등한 얼굴이 없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죠. 이기적 플러스 개인주의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가만히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라고 돼 있네요. 가만히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쉬운 얘기죠. 표현법은 역설로 잡고, 표현법 동사는 역설로 잡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죽을 수는 없죠. 그 다음에 동사자 나오죠. 이 동사자가 바로 소외된 계층인데 위에 나와 있었던 시어로 얘기하면 할머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할머니와 같은 그 소외된 계층들이 얼어 죽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가만히 한 장이라는 부분에다가 A를 체크할까요? 그럼 이 가만히 한 장이라는 건 동사자들 위해서 덮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A를 만약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이거는 소외된 대상에게 주는 최소한의 도움을 얘기합니다. 최소한의 도움을 얘기해요. 그게 가만히 한 장이에요. 근데 가끔 시험제는 밑줄 문제로서 시험제가 나오는데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았다. 여기까지 밑줄이 그어지면 이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바로 이기적. 이 모습이라는 걸로 완전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걸로. 기억하세요. 가만히를 주냐 아니면 안 주냐 이 차이예요. 자, 밑에 한번 봐보시면 이제 뭐라고 나와 있느냐. 밑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라고 돼 있죠. 너의 사랑은 무관심한 사랑이야. 그래서 너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야. 이기적인 사랑. 다시요. 너의 눈물은 흘릴 줄 몰라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너는 타인을 위한 연민이 없어요. 타인을 위한 배려가 없어요. 타인을 위한 공감이 없고요. 타인을 위해서 뭐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해를 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해되시죠? 자, 뭐뭐를 위해 문장 구조가 동일하죠. 그래서 이걸 가져오면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 자, 그 다음 밑에 거의 끝나가네요. 나는 너에게 이제 자 밑에 부분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죠. 자, 기다림을 준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의지니까 여러분 얘기했던 것처럼 기다림은 바로 위에 나오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하고 동일합니다. 슬픔의 평등한 얼굴하고 동일한 의미예요. 슬픔의 평등한 얼굴하고 동일한 의미가 바로 기다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다림이라는 것도 뭐라고 정리하면 되겠어요? 소외된 대상에 대해서 해주고 있는 소외된 계층에 대한 연민, 공감, 이해, 그 다음에 배려죠. 그런 걸 주겠다라는 건 그런 걸 가르쳐 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나옵니다. 바로 뭐가 나오냐? 이 세상에 내리던 뭐를 내리는 한 방울을 멈추겠다 나오죠. 자, 눈 세트 나옵니다. 한 방울, 봄눈, 다시 눈길. A, B, C, D로 잡을게요. 자, 그랬을 때 눈을 두 종류로 여기 나오는 눈들을 두 종류로 나눠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시어들 잠깐 정리해보고 넘어갈게요. 긍정의 시어들과 부정의 시어들이 있었는데 긍정의 시어들은 당연히 슬픔이었고요. 부정의 시어들은 당연히 기쁨이었죠. 그리고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얘기하지만 연민, 이해, 공감, 배려였죠. 그에 비해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이기적인 걸 얘기하는 거였죠. 이기적 플러스 개인주의적을 얘기했죠. 개인주의적이요 라고 얘기를 꺼냈죠. 기억나시죠? 여기 있는 애들도 요 네 가지를 분류해내야 돼요. 자, 분류를 해보면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느냐? 바로 긍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 B와 그리고 D예요. 그에 비해서 여기 들어가는 애는 부정에 들어가는 건 A와 C예요. A와 C.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이 내리던 한 방울을 멈춘다고 돼 있죠. 이 세상, 현대 사회지. 현대 사회니까 이기적인 사회죠. 그 사회에 내리고 있던 한방눈이잖아요. 즉, 그 사회를 춥게 만들고 있던 한방눈이에요. 그래서 이 한방눈이라는 건 긍정이 아니에요. 얘는 부정이에요. 즉, 소외된 사람들에게 내리고 있는 눈이라고요. 그래서 뭐가 돼요? 시련이에요. 그들에게 내리는 어떤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방눈은 긍정이에요. 일반적으로 한방눈은 긍정의 의미로 쓰입니다.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포근하다 아니면 따뜻하다라는 이미지로 보통 쓰이게 됩니다. 근데 이 시에서는 한방눈을 부정의 의미로 쓰고 있어요. 되게 특이하죠?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즉 이러한 고통과 시련들을 멈추겠다. 다시 눈이 그쳤다. 그러면 이 눈이 위에 나오는 한방눈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죠. 자,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봄눈은 긍정이에요. 긍정이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것처럼 연민이의 공간 배려를 얘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보리밭에 내리는 봄눈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리밭이 있으면 보리밭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싹이 자라난다고 써볼게요. 새싹이. 그러면 지표면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지면이 있다고 치면 되게 특이하게 봄에 펑펑펑 눈이 쏟아져 내려요. 봄에 눈이 내리면 이 눈들이 여기를 하얗게 덮을 거예요. 그러면 이 새싹들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따뜻하게 이 위에를 눈이 덮어주기 때문에 싹이 더 잘 자라요. 특이하게. 그래서 보리밭에 내리는 그 눈들은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보리밭에 내리는 봄들은 긍정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연민이의 공간 배려 등을 데리고 자 추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 누구? 할머니 누구? 동사자 그들의 슬픔에게 다녀온대요. 그들의 아픔에게 다녀온대요. 그들이 힘들어하는 곳으로 갔다 오겠다고요. 바꿔서 얘기하면 슬픔에게 다녀온다는 얘기는 그들의 힘든 삶을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위로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힘든 삶을 위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들은 더 이상 힘들지 않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눈이 그친 세상이 되겠지. 그러면 눈이 그친 눈길이라는 건 당연히 그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이 사라진 공간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기적, 개인주의적인 삶이 사라진 공간을 얘기하죠.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화자가 추구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여기는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에요. 화자가 지향 말고요. 지향하는 공간이에요. 그곳을 너와 함께 걷겠대요. 즉 너에게 이 사람들에게 베푸는 이해 공감 그리고 배려 연민의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뭐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슬픔의 힘에 대해서 얘기한대요.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슬픔의 가치를 깨우쳐준다는 얘기예요. 슬픔의 힘이 뭐예요? 얘기했잖아요. 이해, 공감, 연민, 배려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라고 되어 있죠.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간다는 얘기는 정의를 바꿔야 돼요. 문장을 어떻게 쓰느냐? 기다림의 가치를 깨달을 때까지 걸어가겠다 이런 소리예요. 또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기다림 앞에서 뭐라고 했죠? 이해, 공감, 연민, 배려라고 했죠. 이것까지 걸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것까지 걸어가겠다는 얘기 바꿔서 얘기하면 이러한 세상을 지향하겠다, 이런 세상을 추구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중요한 거 혼자 걷지 않아요. 누구요?
기쁨이를 데리고 걸어야 돼요. 그래야 이 힘든 현대사회를 이겨낼 수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했으면 슬픔의 기쁨의 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